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취재 여신 정서연 기자, 충남 박지성, 한봉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2020년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디였죠? 청양과 태안. 네, 당진도 했었죠. 있었고요. 네. 예. 오늘은 취재여신 출입처 서산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이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가로림만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가깝잖아요. 가깝나요? 예. 그거밖에 답변 못하나요? 성의가 너무 부족한데. 네. 가로림만은 동쪽으로 서산시, 왼쪽으로 태안군, 가운데 이렇게 움푹 펴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라도 해야죠.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곳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해양정원으로 만들려고 할까? 가로림만 취재하면서 그 점박이 물범 영상을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점박이 물범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드론 항공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던 건데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처럼 동글동글한가요? 국장님은 뾰족뾰족하시죠. 이 점박이 물범이 멸종위기 해양 보호 생물입니다. 국내에선 주로 인천 백령도에서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최근에 봄이나 여름에 그 서산 태안 가로림만에도 한 10마리 내외가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곳의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서산과 태안에 이제 걸쳐져 있는데 갯벌 면적만 한 8,000헥타르 정도 되고요. 섬 개수만 52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점박이 물범을 비롯해서 이 해양 생물 420여 종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먹이사슬 피라미드 아시죠? 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식물부터 갑각류, 포유류까지 해서 이 먹이사슬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태계 보호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저도 뭐 400 몇 종까지 이 내용 몰랐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건데 이런 곳을 어쨌든 보존하기 위해서 해양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그건 반가운 소식이죠. 네. 다행인 것 같고 하여튼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양생물의 어떤 서식처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과거에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가지고 하마터면 또 피해를 줄 뻔한, 오염시킬 뻔한 그런 사연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에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당시 이제 그 주민과 단체들이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이제 찬반 논란을 벌이면서 오랜 기간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워낙 오래전 사안이라서 좀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게 완전히 백지화된 게 그리 얼마 안 됐더라고요. 지난 2014년도에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 정부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때 이제 백지화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려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건데 이번만큼은 좀 가로림만이 꼭 좀 상생과 공존의 바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한 번 투자하면은 가치가 저절로 상승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원에 물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해양정원이 들어서면 이 충남 지역의 어떤 발전에, 관광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뭐 저희 함 기자가 얘기도 했는데 조력발전소가 무산된 것에 거의 1등 공신이 점박이 물범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로림만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여기에 이제 천혜의 그 해양 생태를 이용해서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생태 학교와 뭐 점박이 물범 홍보관, 뭐 해양 힐링숲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 정부의 예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충남에 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신청사 입지 선정 중단입니다. 일단 서산시 시청사가 매우 오래됐잖아요.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전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이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됐잖아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2020년 1월에 그 새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맹정훈 시장이 이제 시청사를 이전하든 뭐 신축하든 어쨌든 바꾸겠다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시민참여단도 운영하고 토론회나 설문조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여는 거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전 한편으로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 아닌가. 시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지 아세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뭐 땅부터 건물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논란, 갈등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이게 어쨌든 뭐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본 건 확실하죠. 네, 사실 그 당초 계획이 올해 9월까지 이제 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기가 된 상태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회의가 열리고 해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내후년쯤 되면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가면 또 뭐가 있죠? 선거가 있잖아요. 네. 잘하는.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선거가 또 있기 네. 때문에 네. 또 이거를 결정을 하기가 또 그때 가면 또 그 후보지 중에서 결정하는 게 또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고 그렇다면 뭐 하여튼 시장 입장에서 시간을 번 거니까. 네.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선정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그 최근에 또 저희 그 권역에서 그 청사 그 후보지를 결정한 곳 중에 한 곳이 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민 투표로 100% 이렇게 거의 사실상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군수님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주민들이 결정을 했다. 약간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셨는데 서산은 뭐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좀 주민들이나 맹정훈 서울시장도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그 의견 수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면을 방식을 굉장히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요.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아무리 코로나 사태이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신청사를 이전하는 과정 자체에 민주적인 절차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홍성처럼 투표를 할지 말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 논의 자체가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대면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든 입지선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슈 세 번째는 대상공단 기업들 사회공헌 사업 추진, 주민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회공헌 사업 추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드디어 이제 좀 성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 지난 9월에 대상공단 협의회 이제 회원 기업들이랑 서산시가 모여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공단이 입주한 대산읍 일대에 400억 원을 들여서 대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준공 목표인데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1,5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시내권에도 서산 종합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지금 시에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추진된다면 대산공단 협의회 이제 회원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500억 원이라는 재원은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어쨌든 구체적인 금액 수치가 나왔던 거는 기업들 간의 협의가 좀 있었던 건데 그게 옆구리를 찔러서인지 자발적인 건지는 차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산공단이 생긴 지가 역사가 길어요. 이게 30년이 벌써 됐어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물론 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갈등이나 논란 없이 환원 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솔직히 사회공헌 사업 안 해도 되니까
좀 사고나 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인데 일단은 뭐 사고 난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3건의 좀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정말 큰 사고였는데 롯데케미컬 대성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중상자 2명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에 달했고요. 그때 정승 기자가 급하게 네. 그때 머리도 못 만지고 막 뛰어나가. 네, 오늘은 네. 좀 만졌는데 오늘은 그때 뭐 만졌는데. 산발하고 네. 그때 저도 네, 현장에서 그렇지. 봤는데 네.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고 현장이 정말 참혹했는데 네. 예,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지금 그쵸. 예, 네, 정말 그 네. 포항 네. 지진 집중하고. 예.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또 대표이사가 사고 발생 이후에 대표이사가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그 현대 오일뱅크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또 주민 한 50여 명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바로 그 다음 달 5월 달에는 LG화학 화재 사고로 그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유쾌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예산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 폭발 사고라는 게 우리 그때 취재도 해보고 다 영상으로 확인을 했지만 유리가 깨지고 이게 만약 우리 일이라면은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스 누출이라는 게 저도 뭐 산단의 사고 현장을 가봤지만 가까이 못 가요. 겁이 나서. 심지어 저 아는 경찰은 저한테 전화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갔냐고. 그럼 성 기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겠다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그리고 뭐 화재 같은 경우도 정말 인명 피해가 났었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사고 그 사회공헌 사업에 쓸 돈을 어떤 이런 사고 방지 예산으로 썼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많은 피해가 올 한 해 동안 있었고 사람들 많이 놀라게 했었는데 이런 그 사고 현장에 취재를 갔었던 정세현 기자도 보고 느낀 점이 있을 텐데 예. 어떠셨어요? 그 취재 갈 때 좀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사는 주민분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또 공단이 생긴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좀 책임 이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산공단 기업들이 지난해 9월에는 이제 안전과 환경 분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지난 8월에 올해 8월이죠. 서산시가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합동검증위원회가 대산 4사가 투자한 비용이 지난해 2,160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49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검증위는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뭐 노후 설비가 개선되거나 뭐 안전 진단에 좀 효과가 있거나 이래서 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 이런 효과를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속을 했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감독기관인 서산시가 얼마나 감독을 잘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사고가 안 나서 네. 좀 새벽에 출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민들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서산 해미읍성 축제 취소. 서산시의 최대 축제잖아요. 전국으로 손꼽히는 축제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네. 저도 해미읍성 축제, 충남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제 출입처라서가 아니라 그 해미읍성이 예전 조선시대 때 세워진 성곽인데 이제 왜구로부터 서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10개월 동안 근무도 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 또 스토리가 있나요? 네. 10개월이면 그만큼 일병 때, 일병 아닌가? 네. 일병 정도? 네. 그만큼 이제 충청도의 군사 중심지
성지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이곳에서 이제 천주교 탄압이 있어서 한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처형됐던 순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하면서 세계적인 곳으로 좀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죠. 개인적으로는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존재를. 아, 그렇군요. 네, 교황 방문했을 때. 네. 네. 그래서 매년 10월마다 이곳에서 이제 해미읍성 축제가 열리거든요. 이제 국내 유일의 병영 체험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군사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축제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시대 생활과 문화까지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축제가 열리면 여기 읍성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들이 모두 다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잣거리랑 이렇게 군 체험 병영 부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아요. 살짝 그 민속촌 느낌도 네, 맞아요. 나잖아요. 네. 음식도 이제 엽전으로 사 먹고요.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것도 있어서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하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여행.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조선 음식 식후경이라는 주제로 열렸었어요. 그래서 서산하면 왜 꽃게, 낙지, 마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 음식들을 가지고 태종대왕 수라상 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 전해에는 조선시대 탱자성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이제 읍성에서 숙박을 하면서 조선시대 군인이 되어보는 그런 이색 체험도 있었습니다. 아찔하네요. 아찔하네요. 조선시대에서도 군인들 2년 4개월이 모자라서 또 가라는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이 될 것 되게 같은데. 싫어하시네요. 네. 올해는 그러면 뭐 올해는 완전 취소됐죠. 취소인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아쉽습니다. 수 없이. 네. 개인적으로는 거기 그 잔디밭이 너무 좋아서 그 이 읍성이나 이런 게 어쨌든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성된 거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거든요.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 있고 한데 해미읍성은 제 느낌으로는 다른 데보다 잘 그 정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잔디밭이 되게 좀 제한테 이색적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병영 체험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제 아들을 보내야 될까요? 네, 올해는 어쨌든 취소가 돼서 쉬어가게 됐으니까 재정비 시간을 갖고 더 나은 축제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내년이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이잖아요. 내년에 좀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뭐 들은 거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서산시가 관련 뭐 심포지엄 같은 것들도 개최를 하면서 벌써 이제 그 내년도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심포지엄에서는 그 축성 600년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역사 이야기를 좀 콘텐츠화해서 축제 프로그램과 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하고 또 그 조선시대 3대 읍성이 그 해미읍성 포함해서 순천 나간읍성, 고창 모양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옷인가요? 네, 그래서 그 읍성을 이제 연대를 해서 유네스코에 뭐 등재를 추진하자 이런 의견도 그 심포지엄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여하튼 뭐 서산시는 그 이번 600주년을 맞아서 좀 그 시 이미 대표 축제긴 하지만 더 이제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고 좀 콘텐츠 개발 등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해미읍성에서 병영 체험만 빼고 저도 해보고 싶은데. 수라상 한번 받아보시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네. 터트리면 안 되나요? 긴급 급조한 코너 서산 이행시 마방 기대되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거죠. 네,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네, 승급을 달려왔는데 오늘 정선 기자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요? 들어보죠. 네. 즉석에서 그러면 네. 운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디 여기 정면 보고. 네, 뭐 내용에 따라 네. 네. 서산 시장님 산에 갔다가 막걸리 한 잔 하시죠. 코로나 끝나면요. 편집 각인가요? 부끄러워하는데. 저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네. 다 보이네 여기. 이거 숨을 수가 없네. 상으로 만났습니다. 준비하셨잖아요. 저도 하나 아니요,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서산 시장님한테 서산 시장님 그 댓글에 뭐 나는 못 가네라고 좀 달아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서산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많은 일들을 관통하는 게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다 같이 좀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산시 이슈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